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이 자랑하던 무기가 사실은 실전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고철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진핑이 겉으로는 당장이라도 대만을 집어삼킬 것처럼 호통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 침략할 수 없는 진짜 이유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잖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를 팍팍 풍기고 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떨까요? 완전히 종이호랑이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과 이란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벌어진 긴박한 상황들 혹시 아시나요? 중동과 남미의 친중 국가들인 이란과 베네수엘라 쪽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핵심 방공망과 최신 군사 무기들이 쫙 깔려 있었거든요.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려고 아주 공들여서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은 셈이죠. 그런데 미군이 이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 중국산 무기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그야말로 눈뜬장님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온 최첨단 레이더라는 것들이 미군 전투기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폭격을 퍼부어도 경고음 한번 제대로 울리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 지도부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기들 무기가 미국이랑 맞먹는 수준이라고 전 세계에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막상 진짜 실전에서 미군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게 전 세계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차이가 아직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왜 이런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더 깊은 곳에는 바로 썩어빠진 군사 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칠해놨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죠. 최신 무기를 연구하고 만들라고 준 엄청난 국방비를 군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자기들 뒷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데 써버린 겁니다. 값싼 불량 부품을 대충 끼워 맞추고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무기라고 조작을 한 거죠. 마치 비싼 스포츠카를 샀는데 열어보니 엔진오일 대신 식용유가 들어있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진핑 주석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완전 극대노에서 이런 불량 무기를 만들고 빼돌린 핵심 간부들과 관계자들을 싹 다 잡아들이고 대대적으로 숙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무기가 불량이라는 이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극비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서둘러 입막음을 하고 군부를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대만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상관이 있거든요.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대만 침공을 준비하면서 컴퓨터로 수없이 많은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왔습니다.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입력했던 중국 무기들의 성능 데이터가 모두 뻥튀기 된 가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얼마 날지도 못하는 미사일을 100km 날아간다고 계산해놓고 전투를 짰으니 이대로 대만을 향해 진짜 쳐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대만 해안에 닿기도 전에 바다 위에서 미군과 대만군의 반격에 몰살당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선 대만 침략이 곧 자기들 군대의 무덤이 되는 자멸의 길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시뮬레이션은 완벽했는데 현실의 무기는 그 시뮬레이션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전쟁을 쉽게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폴란드부터 중동 호주까지 성능과 가성비, 실전성까지 갖춘 우리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다시 중국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들에게 닥친 재앙은 무기 불량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전투기를 띄우고 군함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양의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이 왜 그렇게 베네수엘라와 이란 같은 나라들에게 공을 들이며 돈을 퍼줬을까요? 바로 유사시에 그곳에서 석유 같은 핵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이 바보가 아니죠.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주 치명적인 수를 두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에너지 공급줄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에너지 자원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경제가 부동산 문제며 청년 실업이며 내부적으로 휘청거리고 난리도 아닌데 생명줄 같은 에너지까지 끊겨버리니 그야말로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된 거죠. 전쟁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군사적 능력도 의심받고 있지만 그 전쟁을 버텨낼 경제적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달리기 선수로 치면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며칠을 굶어서 다리가 풀려버린 격이죠. 정리해볼까요? 야심차게 배치했던 무기들은 비리로 얼룩져서 실전에서 안 터지는 깡통으로 밝혀졌고 경제와 에너지는 미국의 치밀한 제재로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만 쪽으로 손가락질하며 강한 척 호통을 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장 내일 터질지 모르는 자기들 내부의 부패와 경제 위기를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침략은 이제 그들의 엉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서나 가능한 판타지 소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투명한 시스템과 진짜 실력을 갖춘 나라만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흔들림 없이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속 시원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골마 터진 중국의 현실을 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중국이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다양한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